그죠? 한수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바로 근현대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학 농민혁명에 관한 질문을 할 텐데 바로 그러한 근현대 역사에 관한 조사 연구 임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동학 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4년에 제정된 우리 문체부 소관의 동학 농민혁명 명예회복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또 같은 해 9월에 일제히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관장님, 혹시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 기점을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대부분의 그 통설에 의하면 이제 1910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독립운동 그리고 그 이전에 외세에 저항하는 운동들은 국권 회복 운동, 국권 수호 운동 이렇게 하고 그 두 가지 다 합쳐서 광의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보훈부가 이 독립유공자를 서운하면서 62년째 변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동학혁명에 참여한 이 유공자들에 대한 소원 문제를 다루는 태도인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서 참여자를 서운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계와 시민사회의 오래된 요구입니다. 그런데 자, 이미 앞에서 특별법에서 말씀 본 대로 일제히 침략 국권 수호, 항일 무장 투쟁이라고 명시해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독립운동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지금 관장이 말씀하신 1905년의 을사늑악이나 1910년의 강제 한일 합병보다는 더 확장된 1895년의 국모 시해 사건으로 일어났던 을미의병까지만 1895년까지만 바로 일제히 국권 침탈에 또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독립운동으로 보고 을미의병 참여자는 서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몇 달 전, 1년 전 1894년에 분명하게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시 경복궁을 경비하던 우리 조선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해산하고 자기들이 보초를 쓰면서 고종을 쉽게 얘기하면 거의 포로 상태로 만드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한 그런 행위이고 이 경복궁 점령 사건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1894년 9월에 일어났던 2차 봉기는 지금 모든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바로 일제히 국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항일 무장 투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이 기록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세계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관장께 여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립운동의 기점이 1895년 국모 시해로 일어났던 을미을병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로까지 독립운동의 기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부가 그 규정을 바꾸어서 이제 이 분들에게 서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본의 역사학자마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관장께서 조사 연구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좀 해볼 의향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사를 넘어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전에 우금치 유적이 있는 공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를 잘 알고 있고 우리 박물관의 그 조사 연구 기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딱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7일 어제 본위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소원 관련 검토 의견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죠. 이걸 읽고 1990년대 이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소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이후의 의병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과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적 행정적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의 기점과 관련해서 우리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 이후에 그 침탈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 뿐만이 아니라 국권이 완전히 침탈되기 이전이라도 그 침탈되어져 가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항일 활동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독립운동의 영역에 보고 기점을 봐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아까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보는 사유는 2020년 국가보훈부 자문 자료에서 잘 드러납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대한민국이 국권을 잃은 상태여야 하는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는 국권 침탈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료에 국권 침탈은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5년 국모시해로 촉발된 을미의병은 독립운동으로 보고 그리고 그 유공자를 서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국가보훈부 입장이 지금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5년 을미의병 둘 다 학계가 인정하는 국권 침탈의 시기와 차이가 있고 크겠지만 을미의병은 되고 동학농민혁명운동은 독립운동이 안 된다라는 모순적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를 한번 보시면 펴보시면 같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법이 제1조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국가보훈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또 작년 2023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당시 인용된 등재 신청서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번 표를 봐주세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3.1운동의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의 성격은 물론 임시정부, 재헌헌법에까지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띄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3.1운동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대표자였던 손병희를 비롯한 9명은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며 그 후예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제기하였던 인권, 조세 문제 해결의 요구, 신분제 철폐, 조형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 재헌헌법에 계승되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3.1운동,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한국 민주주의가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관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런 사건들, 자료들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시니만큼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한번 연구 용역이라도 한번 해볼, 아까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국이 근대 시민 국가로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 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